한 남성이 차 트렁크를 열더니 뭔가를 꺼내듭니다.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흉기인데요. 이 남성 곧바로 뒤에 서 있던 차로 다가가 거침없이 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이죠, 저건. 자, 그런데 최영준 평론가님, 예. 방금 보신 그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이 다 가족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그 흉기 위협을 당한 60대 여성인데 제보한 사건인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이 제보자의 남편입니다. 아이고야. 남편이고 영상에서 이제 남편을 제압한 남성은 아들, 남편 손에서 흉기를 빼앗은 사람은 사위인데요. 영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압한 사람은 흉기를 빼앗은 사람은 사위고요.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6일에 발생을 했는데 당시 제보자와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흉기를 들고 제보자 아내를 해하겠다고 저렇게 난동을 부린 겁니다. 자, 당시 제보자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저 사람 손에 죽겠구나. 자, 왜 그랬는지 당시 영상 조금 더 보시고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자기 따라오라고 하던 남편이 내연자하고 같이 타 있었대.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따라가는데 유턴해서 도로가에서 차를 세워요. 그리고 아들하고 사이가 내리면서 빨리 문 잠그라고,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 저하고 막내딸하고 둘이 뒷좌석에서 문을 다 잠궜고 스스로 이제 저를 찍어 죽이겠다고 를 꺼내와서 이제 유리창 다 깨부시고 저를 죽이겠다고. 결국에는 저 사람 손에 죽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죠. 자, 그 전날 말이죠. 이 제보자, 이 아내분이 아들 차를 타고 그 남편을 따라가게 된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당시에 그 제보자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원래 이제 그 남편하고 살던 집에서 나와서 아들 집에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손자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오는 길에 그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내연녀와 함께 다른 집에서 나온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 뺨을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엄마가 바람피지 않았냐, 증인도 있다, 목격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자 대면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다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해서 그 앞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 그리고 내연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그 뒤에 지금 아들 차에 이 제보자분하고 막내딸 사위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러던데 갑자기 남편이 도로 한복판에 저렇게 차를 세우고 나서 흉기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자, 삼자 대면을 하자 해서 그러시죠 하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차를 세워서 흉기를 꺼내 들고 저렇게 차를 그냥 막 부순다. 자, 그런데 저 흉기를 차에다 왜 두고 다녔을까요? 일단 남편은 벌초를 하려고 차에 흉기를 실었던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면요. 흉기를 꺼내든 남편을 보고 아들과 사위가 차에서 내렸고 막내딸과 제보자는 차 안에 있었는데요. 자, 그때 남편이 흉기를 들고 유리창을 막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제보자가 차 밖으로 나와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지만 금방 남편에게 붙잡혔고 아들이 남편 위에 올라타서 제압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위가 흉기를 든 남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펼쳐서 가까스로 흉기를 빼앗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보자는 차에서 나와서 남편에게 붙잡힐 때까지의 상황이 지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도 좀 놀랍습니다. 남편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예. 바로 다음 날 풀려났다고 합니다.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하, 참. 변호사님 일단 예. 들으신 것처럼 박 변호사님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건 일단 뭐 제보자 아내분의 주장입니다만 이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 앞서 보신 그 영상 그때가 처음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 6개월 전에도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딸들이 이제 있는 회사에 남편이 가서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이제 뭐 내연녀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이 가는 모습을 아마 작은 딸, 막내딸이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보면서 당연히 그 내연녀한테 너 왜 여기 있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아마 붙었던 것 같고요. 그 시비가 되니까 이 아빠죠, 남편이 막내딸한테 흉기를 좀 휘둘렀던 걸 보입니다. 다만 그걸 피했고요. 그때 멱살 잡고 때리기 시작하긴 했는데 소화기도 던지고 막 딸들을 위협하게 됐는데 큰 딸이 와서 남편 그 손에 들린 흉기를 빼앗아 가지고 가까스로 피했다고 아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쇳덩이 들고 와서 딸을 위협하고 차에 집어 던지고요. 또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가서 제보자 폭행한 일도 부지기수 다수였다고 합니다. 일단 뭐 이 제보자 측의 이 아내분의 주장입니다만 아무튼 저런 일이 있고 나니까 같이 남편과는 집에 있기가 좀 어려웠죠. 자, 그렇게 아들 집에서 지내셨대요. 역시 남편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제보자 아내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서 보일러도 다 망가뜨려 놓고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쨌든 쫓겨나서 도망가서 아들 집에 있으면서 제 옷가지랑 필요해서 가지러 가려고 갔었는데 저를 아예 집에 못 들어오게 아파트에서 문 잠그고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그래서 제가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열쇠 수리하는 아저씨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가서 집을 보니까 그 제 소지품 제가 쓸 수 있는 옷, 신발, 가방 쓸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 쓰게 다 망가뜨려 놓고 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이 아내분의 소지품 뭐 가방, 신발 이런 거 다 막 어떤 좀 날카로운 네. 그런 걸로 이제 막 못 쓰게 만들어 놨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왜 집에서 아내 제보자를 쫓아낸 건지 말이에요. 예.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막내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축의금으로 받은 돈 뭉치를 집에 두고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 뭉치를 남편이 발견을 했고요. 회사 돈을 횡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에서도 내쫓고 집에서도 내쫓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 비밀번호도 바꿔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옷이랑 이 필요한 물건을 챙기려고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그날 집 상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 제보자의 옷과 가방, 신발까지 쓸 수 없도록 그야말로 난도질을 한 뒤에 집 한쪽에 쌓아두고요. 보일러도 망가뜨리고 화장실도 엉망으로 만들고 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집에서 쫓겨난 게 2022년 6월 말이었는데 2개월 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4년 전에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이혼 소송이 완결이 안 됐다고요? 그러게요. 처음에 이 소송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까지 길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사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이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제보자는 물론이고 뭐 자식들 그다음에 사위들에게까지 막 고소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 과정에 또 응대를 하려면 변호사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이위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 회사를 1987년부터 같이 운영을 했대요. 그런데 일방으로 쫓아낸 다음에 쓰던 카드도 못 쓰게 막아버리고 대출도 못 하게 하는 바람에 제보자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이혼 소송 자체는 이 소송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청구 취지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으로서 이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이걸 바꿔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재판 끝나갈 때인데 또 변호사를 바꾼답니다. 변호사를 바꾸면 또 법원 입장에서는 새 변호사가 왔으니까 이 날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달 들었어도 갑작스럽게 변호사를 바꾸는 바람에 또 이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보자하고 자녀분들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저 회사가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한 100억 원대로 꽤 큰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끌면서 막 장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인 제보자에게 주려는 돈을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제작진에서 이 남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려고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제가 직접 이 남편분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콜백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2년 전에 박 변호사님도 출연하는 한 방송에 나왔었는데 당시에도 박 변호사님 기억나시죠? 그 남편분이
당시 그 출연하시는 방송 제작진이 찾아갔더니 인터뷰를 사실상 거절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일단 이 반론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방송을 만약 보시고 반론을 원하시면 저희가 언제든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박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반론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아내분이나 딸들의 얘기들이 이제 많습니다.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재판에서도 얘기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방송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서 본인의 어떤 뜻이라든지 본인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